과거 도깨비의 습격으로부터 시노부와 카나에를 구해준 은인이었던 교메이는 현재 시노부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를 귀살대로 받아들인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끝내 알 수 없었다며 안타까워했죠. 그녀의 삶에 대한 의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길래 교메이는 시노부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었던 것일까요? 귀살대의 충주, 시노부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으로도 인증된 작중 최고의 미인이라는 설정과 함께 보라색으로 물들여진 투톤 컬러가 특징인 칠흑빛 머리카락, 키 151cm의 몸무게 37kg이라는 작고 가냘픈 외모에 늘 상냥하게 웃는 모습, 보라색의 나비 머리 장식으로 머리카락을 고정시키고 있으며 호랑나비 날개무늬의 하오리를 항상 착용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다친 귀살대원들을 치료해주는 의료장교 역할을 맡고 있으며 키어, 스미, 나호라는 아이들과 함께 자신의 거처인 나비저택에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자들만 모여 사는 시노부의 나비저택은 주변에서 물장사하는 곳 아니냐고 의심했을 정도로 뜬 소문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죠. 시노부는 약사였던 부모님과 언니 코초 카나에와 함께 부유한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도깨비에게 부모님을 잃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우연히 지나가던 교메이로부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카나에, 시노부 자매는 그처럼 강해져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고 생각했으며 함께 사람들을 도깨비로부터 지켜나가자는 약속을 나누게 됩니다. 교메이에게 귀살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교메이는 이를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시노부는 포기하지 않고 귀살대의 가사를 도우겠다고 나서고 이를 본 교메이는 언젠가는 괴로운 기억을 잊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며 제지합니다. 그러나 시노부는 가족이 눈앞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잊고 살 수 있냐며 그런 게 가능하다면 교메이 당신은 왜 귀살대에 들어온 것이냐며 따져묻고 결국 귀살대에 입단하게 되죠. 이후 시노부와 카나에의 자매는 수련을 거듭했고 카나에는 당시 주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지만 그런 카나에조차 도깨비에게 살해당합니다. 죽기 직전 하나밖에 없는 가족 시노부를 보고 귀살대를 그만두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했지만 시노부는 언니마저 잃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다며 도깨비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도깨비에게 언니를 잃은 시노부는 자신의 부족한 검술 실력과 체력적인 한계를 한탄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독을 사용하는 독특한 전투 방식을 개발합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시노부는 언니의 뒤를 이어 귀살대 주의 자리에 올랐으며 충주라는 이명을 갖게 된 것이었죠. 그녀 또한 귀살대의 강자였지만 다른 주들과 비교하면 신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편으로 약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이를 극복했으며 도깨비의 약점인 등꽃의 독을 이용하여 목이 떨어지고서도 죽지 않는 도깨비라도 독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해요. 타고난 근력이 약해 꽃의 호흡으로는 도깨비의 목을 벨 수 없었으므로 실전에서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벌레의 호흡을 사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시노부의 검술은 독에 의존하는 찌르기 기술을 주로 사용했고 시노부는 마치 펜싱처럼 검술을 구사하여 어떻게든 칼 속에 숨겨진 등꽃독을 도깨비에게 주입하여 독살을 노리게 됩니다. 독을 주입하기 위해 특수한 일륜도를 사용하는데 칼집 안에 있는 특수장치를 통해 검에 독을 충전하거나 바꿀 수 있으며 한 번에 주입할 수 있는 독은 50ml로 검보다는 독을 주입하기 위한 주사기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도깨비들은 무장과 이어져 있다 보니 독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바로 공유된다는 단점이 있기에 시노부는 독의 조합을 계속 수백 번, 수천 번 이상을 변형해야 했죠. 시노부는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자 그 무엇보다 사랑했던 언니 카나에의 죽음 이후 성격이 뒤바뀔 정도로 괴로워했다고 해요. 시노부가 처음 귀살대에 입단했을 때 노출이 심한 대원복을 불사르는 등 과거의 시노부는 상냥했던 언니와는 달리 다혈질적인 성격이었는데요. 어릴 적에 어찌나 말괄량이었던지 교메이는 첫눈에 시노부를 보고 드세나이라고 생각했고 시노부 또한 히메지마에게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말싸움을 하는 모습이 종종 그려졌죠. 하지만 현재의 시노부는 언제나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는 상냥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녀의 성격이 이렇게 뒤바뀐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언니였던 카나에는 도깨비조차 가엾게 여기던 상냥한 인물이고 도깨비에게 죽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 도깨비를 가엾게 여겼다고 해요. 시노부는 그런 카나에의 뜻에 따라 머리로는 도깨비와 원만하게 지내기를 원하지만 마음만은 도깨비를 혐오하고 원망하는 마음만이 가득했죠. 시노부는 단지 죽은 언니의 뜻에 따라 겉모습만을 흉내내고 있을 뿐 그녀의 마음속엔 도깨비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인물로 언니를 죽인 도깨비를 향한 복수심을 항상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시노부의 상냥한 모습은 단지 언니를 흉내내고 있을 뿐이었던 것이죠. 시노부는 귀살대를 떠나 평범하게 살아가길 원했던 언니의 마지막 소원조차 들어주지 못한 채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언니를 죽인 도깨비에게 복수를 결심했던 것이었습니다. 시노부는 최종 국면에서 상현의 이 도우마를 마주하게 되고 도우마가 사용하는 무기와 말투로 인해
도우마가 카나에를 살해한 범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언니의 복수를 위해 시노부는 자신이 가진 모든 맹독을 사용했지만 피를 안개처럼 흩날려 상대방의 폐를 괴사시키는 도우마의 혈기술로 시노부의 폐는 괴사 상태에 이르렀고, 도우마는 시노부가 신체적으로 다른 이들보다 작은 몸인데도 상현의 최강자 중 한 명인 자신과 이렇게까지 싸울 수 있는 투지를 보인 것에 감동했습니다. 도우마는 언니보다 재능도 없으면서 자신과의 전투에서 선전한 것을 극찬하며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없냐고 묻고, 시노부는 지옥에나 떨어져라 라고 말한 뒤 도우마에게 전신의 뼈가 부러지면서 흡수당해 사망합니다. 시노부를 삼킨 직후 도우마의 얼굴 반쪽이 갑작스레 녹아내리게 되고 도우마는 크게 당황하는데요. 시노부는 언니를 죽인 도깨비에게 맞서기 위해 등꽃독을 1년 내내 복용해왔고, 혈관과 내장은 물론 손톱 끝에까지도 독이 돌 정도로 몸 자체를 하나의 맹독으로 만들어왔던 것이었죠. 최후의 수단으로서 시노부 스스로를 도우마의 먹잇감으로 던졌던 것이었습니다. 시노부라는 37kg의 극독을 흡수한 도우마의 몸은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빈틈을 보인 도우마는 카나오 이노스케의 일격으로 목이 잘려 사망하게 됩니다. 결전이 벌어지기 직전 시노부는 카나오에게 도우마의 목을 칠 것을 부탁하며 자신의 죽음으로써 언니를 죽인 도깨비에 대한 복수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후 저승에서 목만 덩그러니 남은 도우마 앞에 시노부가 나타나 이제야 죽었냐며 잘됐다고 말하며 도우마를 조롱했고, 얼굴 가득 미소 지으며 자신도 안심하고 성불할 수 있겠다며 최후의 말을 전합니다. 시노부 자신도 본인이 온전히 도우마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보다 강해진 카나오가 도우마를 뵐 수 있도록 맹독이 된 자신의 몸을 던지며 자신의 죽음을 상정하고 전투에 임했던 것이었어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언니에 대한 복수를 성공시키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시노부다운 최후였습니다. 그 후 황천에서 카나에와 함께 어렸을 적의 모습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무사히 성불한 것으로 그려지며 그녀의 이야기는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상 표초 시노부에 대한 이야기 마칩니다.